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번 일부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도 같은 주제로 2부 내용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연령대별 은퇴 자금 마련 및 관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준비는 생애 주기에 맞춰 단계별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50대 중반 은퇴 준비 가속화 단계. 이 시기는 은퇴가 5년에서 10년 앞으로 다가오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아직 정년 퇴직 전으로 소득이 있지만 자녀 교육비나 결혼 지원, 주택대출 상환 등 지출 압박도 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산, 예상 연금 수입, 그리고 은퇴 후 희망 생활비를 바탕으로 필요한 총 은퇴 자금 목표액을 명확히 산출합니다. 이 목표액과 현재 준비된 자산의 차이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모아야 할 금액이 됩니다. 50대 중반엔 소득의 정점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저축률을 최대로 끌어올려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했거나 지출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 그 돈을 소비로 돌리지 말고 은퇴 준비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0대에 모은 돈은 60대에 모은 돈보다 운용 기간이 길어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만 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는 주식 60%, 채권 40% 정도의 비중을 고려하여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집중합니다. 너무 공격적이지 않되 자산의 성장성을 유지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및 절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 퇴직연금 계좌인 IRP에 추가 납입하거나 연금저축계좌에 지속적으로 납입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합니다. 퇴직연금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두지 말고 채권형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운용하여 은퇴 전 자산을 최대한 늘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 시에는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이 계속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부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 등 고금리 부채는 퇴직 전까지 상환하여 은퇴 후 고정 지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저금리 부채는 자산 운용 수익률과 비교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질병은 은퇴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실손보험 등을 점검합니다. 50대 후반에는 은퇴 후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을 미리 고민하여 경제적, 정신적 활력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55세 김한수 씨의 은퇴 준비. 김한수 씨는 현재 금융자산 2억 원, 시가 6억 원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65세부터 부부국민연금 월 120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는 퇴직 시점까지 현금 자산 5억 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자 월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을 적립식 펀드와 IRP 추가 납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2억 원 중 예금 일부를 정리하여 배당주 ETF와 채권형 펀드에 재배치하는 등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으며 60세 퇴직 시 받을 퇴직연금 1억 5천만 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계획입니다. 또한 은퇴 후 작은 아파트로 다운사이징하여 2억 원의 차액을 노후 자금에 보태거나 이사 계획이 무산될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50대 중반에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 시기의 노력에 따라 노후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60세 전후 은퇴 설계 마무리 단계. 이 시기는 대부분 정년 퇴직을 맞이하며 모아둔 자산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퇴직금과 금융 자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쓰임새에 따라 자금통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당장 5년 내 쓸 현금은 예금이나 단기 채권 등 안전한 곳에 두고 5년 이후 쓸 자금은 투자 자산에 노출시켜 성장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처럼 목적에 따른 자산 배분은 초기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부터 개시되지만 조기 수령 또는 최대 5년 늦게 받는 연기연금 옵션이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 공백기를 버틸 현금이 충분치 않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하고 반대로 다른 자산 여력이 충분하거나 소득 활동을 지속한다면 연기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연기시키면 매년 7.2%씩 연금이 증액되며 5년 연기 시 36% 증액이 됩니다. 건강 상태와 가족 수명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개시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앞서 설명한 연금보험에 가입하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필요한 생활비와 위험 선호도에 따라 은퇴 자금의 일부를 즉시 연금으로 전환하여 곧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가 되면 50대보다 투자에서 안정성 비중을 더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은퇴 직후 몇 년은 자산 변동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주식 비중을 50%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을 많이 권합니다. 하지만 은퇴했다고 주식 투자를 완전히 접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은 계속 투자하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무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자기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므로 월 평균 지출액을 정하고 항목별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첫 1년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생각하고 지출을 모니터링한 후 2년 차부터 조정된 예산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고 의욕이 있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소일거리를 찾거나 파트타임 취업, 정부나 지자체의 시니어 일자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적더라도 꾸준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영애 씨는 작년 퇴직 후 퇴직금 1.2억 원과 저축 3억 원, 배우자 명의 1억 원을 포함해 총 5.2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본인의 국민연금은 각각 62세,
63세부터 개시됩니다. 그녀는 퇴직금과 저축 일부를 합쳐 2.2억 원을 확정형 20년짜리 즉시 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약 110만 원의 연금을 바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3억 원은 은행 예금 1억 원, 국내외 주식형 ETF와 배당주 펀드 1억 원, 채권형 펀드 1억 원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월 평균 50만 원의 투자 수익을 기대하며 연금 개시 전 2년간의 소득 공백기는 지출을 줄여 버티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개시되면 월 총소득이 32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80세에 즉시 연금이 끝나면 주택 매각이나 주택연금을 활용할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이영애 씨의 사례는 연금보험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균형 잡힌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한 계획 수립에 좋은 예시입니다. 3. 65세 이후 은퇴 생활 관리 단계. 이 시기에는 대부분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금 소득이 시작되며 자산을 모으는 단계는 끝나고 모아놓은 자산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은퇴 초반에는 자산이 많아 보이지만 70대 중반, 80대로 접어들수록 자산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인출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4% 룰을 기준으로 하되 기대 수명과 자산 변동성을 고려하여 매년 또는 5년마다 포트폴리오 잔액을 재계산하고 인출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주식 등 위험 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가는 시대에 70대라고 해도 10년 이상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일부 주식 투자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정리하고 배당 ETF나 채권으로 교체하여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 판단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낀다면 은행 FP, 증권사 랩 어카운트, 로보 어드바이저 등 전문가에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의료비나 요양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1억 원 정도의 예비 자금을 별도로 떼어두거나 매우 안전한 자산에 두어 필요시 장기 요양이나 간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지급되는 월 30만 원 내 기초연금은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지하철 무료 이용, 의료비 경감, 문화시설 할인 등 다양한 노인 우대 혜택도 적극 활용하여 지출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돌발 상황에 취약해지므로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뜰 경우 남은 배우자의 재정 계획, 본인이 갑자기 큰 병이 들었을 때의 재정 처리 방안 등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이나 상속 계획도 이 시기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내 노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돕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행복한 삶입니다. 모아둔 돈을 너무 아까워만 하지 말고 자신과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나 배우고 싶었던 취미 등에 적절히 지출하여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즐길 건 즐기는 것이 돈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70세 박철민 씨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철민 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남성으로 예금 통장에 3억 원, 월 국민연금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가 4억 원의 오래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몇 년 전 심장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월 국민연금과 예금 이자,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월 약 165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의 예금 중 1억 원은 건드리지 않고 비상금으로 남겨두었고 나머지 2억 원은 CMA와 채권형 펀드에 나누어 넣어 월 50만 원 안팎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했지만 당장 급하지 않아 보류하며 집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습니다. 건강관리에 힘쓰며 보건소 프로그램과 운동교실에 꾸준히 다니고 있으며 건강 악화 시 자녀가 있는 해외로 이주하거나 집을 팔아 간병비로 쓰는 시나리오까지 가족과 논의해 두었습니다. 박철민 씨의 사례는 은퇴생활 중후반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자산을 지키면서도 남은 여생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준비된 자의 황금기. 결론적으로 경제적 자유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억 원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계획하고 실천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입니다. 설사 6억 원을 다 모으지 못했더라도 가진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운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5억 원으로 6억 원의 효과를 내거나 3억 원으로도 알뜰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준비된 자에게는 황금기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은 각자 자신의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65세를 넘으신 시청자분이라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산 상태가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잠자고 있는 돈이 있다면 금리라도 높은 곳으로 옮기고 자녀분들과 솔직하게 재정 상황을 상의해 보는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부 지원 혜택을 찾아보고 필요하면 재무 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돈을 아주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6억 원은 그러한 상태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목표와 자유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분께는 3억 원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또 다른 분께는 10억 원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삶의 내용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돈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돈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돈을 컨트롤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1부와 2부 두 편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셨을까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제게 매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노후의 향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